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 로사의 책방입니다. 오늘은 나태주 시인님의 이미 행복한 사람, 행복도 학습이다. 행복의 항목들이라는 세 편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태주 시인님의 산문집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3부 행복이란에 실린 작품인데요. 이미 행복한 사람에서는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자신이 행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모든 조건들은 무용지물이 되며 행복은 소유 개념이 아니고 사용 개념이라 하셨습니다. 행복도 학습이다에서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시인님의 행복이라는 시 전문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잘 사는 사람들이며 행복한 사람들이고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행복의 항목들에서는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은 다르지만 소박한 것 자체가 행복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시인님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위안을 받았고 살면서 어려웠던 일도 있었지만 많은 시간이 행복했고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저와 함께 감상해 볼까요?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 나태주. 만나는 사람마다 사는 일이 힘들다고 그런다. 고달프다고 말한다. 형편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모두가 우울한 표정들, 사는 일이 반짝인다고 신난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다. 한가롭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또한 요즘에는 만나보기 어렵다. 바쁘고 고달프기만 할 뿐 사는 형편은 별로인 사람들. 이쯤에서 우리는 한 번쯤 정직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져볼 일이다. 나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못 사는 사람인가? 텔레비전 속 사람들과 비교할 일이 아니다. 뜬 소문으로 기준 삼을 일도 아니다. 지난날 나의 삶과 비교하고 지난날 나의 기억과 비교해야 할 일이다. 모두들 행복의 조건을 외형적인 조건들, 물질적 환경만으로 따져서 그런 건 아닐까? 지나치게 남들과 비교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행복은 좋은 집이나 좋은 옷, 좋은 음식, 값비싼 자동차가 결정해주는 게 아니란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다만 그것들은 행복의 기본 조건일 뿐이고 필요 조건일 따름이다. 요는 마음이다. 마음의 상태다. 마음이 고달프고 불행하다고 생각되면 고달파지는 것이 불행해지는 것이다. 행복이야말로 마음이 시켜서 만들어내는 무지개와 같은 그 무엇. 철저히 심정이 다스리는 나라의 일들이다. 어쩌면 허상인지도 모를 일이다. 여기 커다란 저택이 있고 그 집에 아름다운 정원이 꾸며져 있고 꽃들이 많이 피어 있다고 하자.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아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 부질없이 피었다 지는 꽃들일 뿐이다. 이미 나에게 행복의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지만 내가 그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모든 조건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행복은 소유 개념이 아니고 철저히 사용 개념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나치게 물질적인 소유에만 한눈이 팔린 사람들이 아닐까. 한 번쯤 턱 내려놓을 일이다.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고 바라보아주자. 적어도 지금 취업 전선에 나선 취준생이거나 스스로 미생이라고 말하는 청춘의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의 인생을 한 번쯤 턱 내려놓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볼 일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변을 살피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한테 새롭게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나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인가? 불행하다면 무엇이 불행한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과제다. 급선무다. 행복도 학습이다. 나는 그동안 행복이란 제목으로 여러 편의 시를 쓴 적이 있다. 그 가운데 한 편을 적어보면 이러하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행복시 전문이다. 나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런 것을 알았던 사람은 아니다. 나이 들어서 삶이 영 안 풀리고 고달프다고 여겨질 때 아내랑 함께 마을길을 산책하던 날이 많았다. 1시간이나 2시간 산책을 하다 보면 몸이 지치고 쉬고 싶어진다.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여보, 이만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때 발길을 돌리며 생각해 본다. 아, 이런 때 우리의 집이 없었다면 어찌했을까? 갑자기 우리 집이 고마워지고 그리워진다. 결코 좋은 집이 아니다. 지은 지 이미 20년도 넘는 시골 도시 구석에 있는 낡은 아파트다. 정말 이런 때는 아파트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 아파트가 내 것이냐 아니냐만 중요하고 내가 돌아가 쉬고 싶은 공간이냐 아니냐만이 중요하다. 집에 가면 무엇이 있는가? 낡은 옷과 낡은 신발이 있을 뿐이고 내가 쓰던 낡은 물건들이 있을 뿐이다. 아, 그렇구나. 낡은 것들만이 오직 나의 것이구나. 좋은 것들, 새 것들은 모두 가게나 백화점에 있는 것들이구나. 여기에서 하나의 자성의 시간이 온다. 작지만 고마운 깨달음이요. 개안, 마음의 눈뜸이다. 이 즈음에서 생성된 것이 위의 시다. 어떠신가? 당신은 이미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녁 때가 언제인가? 하루 중 취약한 시간이다. 지치고 힘들어 쉬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시간이다. 누구에게나 그런 저녁 때는 있게 마련이다. 그런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진정 눈물겹도록 고마운 일이다. 그 이하의 문장도 마찬가지다. 힘들 때는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볼 때이다. 그때의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천군만마를 얻는 듯한 용기요 감사다. 어떠신가? 그 사람이 가족이 아닐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참 좋을 것이다. 외로울 때도 그렇다. 누구나 외로울 때가 있게 마련이다. 그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행복의 한 항목이 되어줄 것이다. 여기서 노래는 다만 노래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적인 요인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다.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해지는 것이다. 에리 프롬 같은 사람은 사랑도 학습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공부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행복도 학습이다. 우리는 기꺼이 행복을 학습하고 연습하고 스스로 준비할 일이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잘 사는 사람들이다. 잘 산다는 것을 모르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오늘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나는 불행하다. 혼자만 고집 부리고 억지를 부릴 까닭이 없다. 행복의 항목들. 나는 오늘날 과연 무엇이 행복한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우리가 소망에 맞지 않던 큰 집이나 아파트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을까? 아니면 좋은 옷이나 맛있는 음식이 행복하게 해주었으며 새로 산 자동차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을까? 그러면 나는 무엇이 행복한 사람일까? 우선 나는 날마다 살아있는 사람인 것이 행복하다. 나에게 할 일이 있어서 행복하다. 날마다 아침이면 찾아갈 곳이 있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행복하다.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할 일이 있어서 또한 행복하다. 그 위에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보면 또 얼마든지 있다.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풀꽃을 만나거나 풍경을 보았을 때, 가방에서 연필과 종이를 꺼내어 그림 그리기, 서가를 뒤져 오래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꺼내어 읽기, 하늘의 흰 구름을 바라보며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기, 여름날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삼배옷 차림으로 자전거를 타고 재민천을 따라 공주 시내로 나가기. 그뿐인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다시 자전거를 타고 금학동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민천 개울물 웅덩이에 물고기들이 모여서 파닥거리며 배때기 뒤집는 것을 보았을 때, 아, 저 물고기들도 하루의 목숨을 잘 산 것이 기뻐서 저러는구나 깨닫는 순간이다. 나의 행복한 시간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저녁에 잠을 자기 전 30분이나 1시간 정도 침대에 누워서 읽다만 책을 계속해서 읽는 시간. 그러고 나서 졸린 눈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챙기는 시간. 그것이 여름밤이라면 열려진 창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잠이 들 때 더욱 좋을 것이다. 어쩌면 어려서 읽은 동화 알프스의 소녀의 주인공 하이디가 된 기분이 들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행복은 무엇인가? 당신이 두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밤 10시나 11시 아기들을 씻겨서 잠을 재우고 나서 갖는 그 짬짬이 쉴 시간이 행복이 아닐까? 요즘 젊은 엄마들은 그 시간을 육아 퇴근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마음이 짠한 이야기다. 아니면 집안일을 마치고 잠시 창가에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의 시간이 또 행복이 아닐까. 아마도 행복에 대한 항목은 사람마다 다르고 무한대로 많아질 것이다. 학생들에게 물었다. 틈틈이 쪽잠을 자는 것, 관심 있는 것 사진 찍기, 더운 날 에어컨 앞에 서 있기.
운동을 하고 나서 흘리는 땀, 모든 생각 버리고 그냥 누워있기, 유튜브 보기 등 아주 다양하다. 그런가 하면 젊은 청년은 갓 지은 밥 냄새를 맡을 때, 조용한 장소에서 책 읽기, 열어놓은 창문으로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느낄 때 등을 말했고, 젊은 여성은 친구들이랑 만나 맥주 한잔 마시기, 수다 떨기, 손톱에 색칠하기 등을 꼽았다. 우리 집사람의 행복은 베란다의 다육식물 기르기라고 한다. 당신의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